안녕하세요. 더 프레젠티 공간의 딕터 소미쌤, 여미쌤입니다. 여러분, 날도 더워지고 하니까 우리 집 좀 깨끗하게 치우고 살고 싶은데 정리 아무리 해도 왜 잘 정리가 안 되고 늘 어수선한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정리를 하실 때 옷 접는 거, 이렇게 물건 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전에 꼭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가구 배치예요. 가구라는 거는 사용하는 어떤 용도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끔 가구 배치가 제대로 되면 당연히 물건도 제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댁은 방은 4개예요. 근데 하나는 시어머님이 사용을 하시고 하나는 엄마 아빠 사용하시고 딸이 방 2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이 댁 따님은 직업의 특성상 서재라는 공간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가구 배치로 인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책상 배치도 문을 등지고 있는 배치거든요. 문을 등지고 있는 배치는 굉장히 불안한 배치예요. 그래서 안정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옆에 철제 선반에도 오픈 수납으로 저렇게 물건들을 수납을 해놓게 되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네, 맞아요. 이렇게 막 물건을 수납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선반들을 사시고 하는데 이 물건의 용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제자리만 찾아가 주면 되는 거지 이런 수납 도구가 많아진다고 해서 정리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피아노 그동안 잘 사용했는데 이제는 치질 않아서 지인한테 나눔을 하신다고 그래서 좋은 주인 찾아서 갔죠. 네. 다시. 자, 가구 배치로 서재 공간 변신합니다. 책상에 짝꿍이 누구죠? 책장이죠. 그래서 책상 뒤쪽에 있던 그 책장을 이렇게 책상 옆으로 배치를 해주고 필요한 물건들 다 수납을 해서 바로바로 꺼냈을 수 있도록 수납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 책장이 있던 자리는요. 주방에 있던 장식장을 저희가 옮겨왔어요. 고객님은 너무 오래돼서 이걸 좀 버리고 싶어 하셨는데 자재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버리시지 말고 일로 옮겨와서 이 댁에 정말 소중한 물건들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 바로 추억의 물건들이에요. 가족이 평생 살아왔던 그런 뭐 여행 다니고 뭐 이러한 것들이 기록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다 몽땅 샥 모아줬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딸의 뭐 편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중한 거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게끔 이 자리에 모아줬고요. 또 주방에 뭐가 있었냐? 화장대가 있었어요. 네, 집은 50평이라 꽤 넓은 공간이었는데 가구 배치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모든 동선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자, 당연히 이 공간으로 화장대 옮겨와서 아침에 씻고 와갖고 화장하고 여기서 옷 챙겨 입고 또 귀걸이, 목걸이 네, 예쁘게 단장하고 나갈 수 있게끔 옆에다 거울도 준비를 해줬고요. 또 방 하나 공간은 막 옷장 안에 책이 들어가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닌데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빼내고 자, 딸을 위한 침대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끔 침대 배치 해주고요. 그리고 굳이 뭐 또 뭘 가구를 사는 이 집에 있는 저희 의자 2개 갖다가 또 집에 있는 예쁜 패브릭 천으로 이렇게 덮어서 식탁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왜 자기 전에 책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서재 공간은 딱 일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자기 전에 볼 수 있는 책들을 모아놨는데요. 이 책장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안방 발코니에 창고 안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방 발코니에 책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고 안에 있으면은 그 책은 사실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보시면 이건 처분하시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다 보는 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먼 동선이 없어요. 도서관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네. 그 아이들을 데리고 꺼내서, 왔죠. 예. 네, 그래서 하나는 침대 옆에, 하나는 들어가는 벽장 옆에다 딱 분류를 해서요. 예, 자기 전에 읽을 만한 책들은 침대 옆에 놓고 여기는 또 추억의 물건 중에서 영화관 보고 뭐 박물관 다니고 오페라 뭐 아주 다양한 그런 자료들이 많았거든요. 딸이 셋인데 시집간 딸들 이렇게 모여서 아마 그것만 봐도 밤을 꼬박 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자료들을 저희가 한 곳에 다 모아서 이 자리에 딱 넣어드리고요. 진짜 저희가 그거 하냐고 거의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막 이렇게 되는 대로 막 박스에 넣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쵸.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제자리를 찾아드렸고요. 또 이렇게 딸 공간은 제대로 이제 빵빵하게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가구 배치를 했는데 몇십 년 동안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잘 키웠는데 우리 어머니, 어머님의 공간이 맞아요. 없어요. 집이 50평이나 되는데 그러게요. 이제 안방은 또 남편이랑 같이 있으니까 꼭 굳이 내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방이라는 공간을 따님방에 있었던 오픈 수납으로 사용했던 철제 선반을 갖다가 식탁 옆에다 놔드리고 거기에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카세트. 완전 요즘에 보기 드문 카세트. 근데 그래서 잘 나온대요. 그래서 네. 그거를 놔드리고 매일 들으신다 그랬어. 맞아. 그리고 또 글도 쓰신다고 그래서 사용하시는 문고류들도 거기다 이제 수납을 해드렸죠. 그래서 주방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부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또 식사하지 않을 때 어머님의 공간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머님의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또 하나, 그 현관문 열고 들어보면 아트월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옛날에 고가구를 이렇게 현관 앞에 그 딱 들어오는데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열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뭐 보자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가구 자체도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주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식탁하고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는 전자레인지를 놔드리고 또 건강 보조식품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매일매일 바로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어요. 맞아요. 오픈 수납은요, 이런 걸 오픈 수납하는 거예요. 식사 끝나고 바로 드실 수 있게끔, 뭐 서랍이 있다면 서랍에 넣어놔도 좋은데, 보여야 먹지. 네, 그렇죠. 아니, 꼭, 보여야지. 저희 집은 서랍이 있답니다. 그래도 다 먹어요. 네. 네. 근데 여기 이 댁은 이 공간에 서랍이 없으니까 네. 오픈 수납을 해서 이렇게 몸에 좋다고 사다 놓은 건데 열심히 드실 수 드셔야지. 있죠. 그리고 그 아래 공간은 간식. 네. 간식, 과자, 사탕 뭐 이런 종류들을 네. 심심할 때 맞아. 우리 왜 당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얼른 꺼내서 드실 수 있게끔 그 밑에다 수납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주방 식탁하고 관련된 상품. 소품들. 네. 뭐 어머님이 어디 나가실 때 뭐 남편 밥상 이렇게 차려놓고 갈 때 상포 덮어놓을 수 있게끔 그런 식탁과 관련된 물건들 여기다 수납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뭘 해서 남한테 나눔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김치 같은 거 이렇게 싸줄 때 비닐봉지 이런 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자기 같은 거, 여러분 보자기 패브릭이라고 해갖고 이거 뭐 안방 이불장 서랍에 막 이쁘게 접어놓는 거 아니에요. 네. 안방에서 이거 쓸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주방에서 쓰는 뭐 행주라든가 이런 거는 그쪽에 있고요. 새 상품을 아예 이쪽에다 모아놨어요. 네. 그래서 교체할 때 교체할 하나씩 옮길 수 있도록 여기다 모아놓았고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막 글 쓰고 할 때 음. 이렇게 캔들 예쁘게 켜고 불 네. 켜놓고 향초. 향초 켜놓고 하면은 불날까봐 나는 못해. 왠지 센치해져가지고 글도 더 잘 써질 것 같고 음악 틀어놓고 네. 너무 갑자기 막 부럽다. 카세트를 어디서 가져오고 싶으네. 사오고 네. 싶으네요. 그쵸. 근데 되게 좋았어요. 요즘에 진짜 카세트 보기 힘든데 맞아요. 멀쩡하게 나오는 거 굳이 뭐 그냥 새로운 거 안 사시고 본인은 되게 아껴 쓰시면서 예. 또 남들한테는 모두 이렇게 나눔하시면서 그렇게 멋지게 잘 사시는 그런 댁이었는데요. 저희가 참 많이 배우고 왔죠. 맞아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네.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 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맞게끔 가구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 줘야지 물건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이 댁은 여기 산 게 하나도 없네요. 맞아요. 네, 새로 사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가구만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공간에 최적화를 이루어드렸어요. 끝나고 나니까 고객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냐. 그러면 감동.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다고 네. 그러시면서 예. 근데 저희는 정말 이 댁의 그런 추억의 물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네, 아, 인생 잘 사는 거는 이렇게 추억이 쌓여가는 거구나.
네, 물건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2년이 감사했던 댁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가구 배치라는 거는 뭐 예쁜 가구 사서 그냥 보기 좋게 놓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도 우리 집 계속 얘기하죠. 가족 발달주기 특성에 맞게끔 제자리에 찾아가는 이러한 기준, 네. 저희 삶이 바뀌는 수납정리 인강에서 디테일하게 네. 알려드리거든요. 자, 이렇게 수업 듣고 우리 집 공간도 최적화에 이루실 수 있고요. 또 이제는 저희 협회가 네이버 엑스퍼트하고 제휴를 맺어서요. 네이버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물론 공부는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전문가는 그렇게 쉽게 대충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언택트 시대잖아요. 내 집에서 또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밑에 설명에 걸어 드릴 테니까 설명에 보시고. 들어보시고 카페에 오셔서요. 회원 가입하시고 접수도 해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